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이나 관람장 등은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유형별 시설 설치가 부족하고 최적 관람석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등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전남도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유재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립이 오래된 공공시설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적 관람석과 좌석 선택권 등이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공연장, 관람장 등 공공시설의 이동 약자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고자 이광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최적 관람석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표기하도록 했고요. 장애 유형별로 쉽게 좀 접근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이번 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지역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에 최초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센터는 순천에 건립 중인 어울림센터 내에 조성되며 매년 1억 7,400만 원의 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내년 여름에 센터가 문을 열면 전남 동부권 지역 장애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황영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오천동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순천 어울림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과 운동치료실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강화된 체육시설과 도서관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설계됐습니다. 시는 지난달 장애 유형별 체력검사, 체력 측정 평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운동 처방을 수행하는 2024년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울림센터 내에 조성합니다. 순천시 어울림센터가 완공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체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전남은 올해 8월 기준 장애인 13만 9,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비율은 5.4%로 전국 7번째 순위입니다. 전남 최초로 순천에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가 들어서게 돼 기존에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지역 장애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희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는 농업의 미래 비전을 밝히고 첨단 농업 기술과 정보 교류를 나누는 국제 농업 박람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치유농업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자리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장 소식 김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2023 국제농업박람회가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인간 생명의 근원이 농업임을 부각하고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탄소 중립과 치유 등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 키워드는 치유로서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이라는 주제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주제관, 전남 농업을 보여줄 수 있는 농업 미래관, 농식품관, 그리고 세계 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계 40개국, 500개 기관, 단체, 기업이 참여해 각국의 농업 기술과 생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비즈니스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So it's our first time in Korea and we really liked in here. The organization is very good. The people are so friendly and we had like quite a lot of meetings and hopefully they are not the last ones. Hope to have a great business with Korean market as well. 박람회가 열려 세계의 다양한 첨단 농업 기술 정보 교류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 미래 농업의 역할과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장 190일 만에 목표 관람객을 달성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성공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 인구가 몰리며 주변 상권과 이웃 도시에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폐막을 20여일 앞두고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기부금 개척, 자원봉사자, 해설사 등으로 활동하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소비 인구가 몰리며 도심 상권은 물론 여수, 보성, 고흥 등 인근 지역 방문자가 지난해 대비 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왔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순천 시민들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박람회의 성공은 지역의 우수 모델로 부상해 480개 기관단체와 190개의 지자체가 정원을 방문하는 정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선선해진 가을 날씨와 함께 10월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만에 달성하는 등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박람회는 이달 말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지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전남도는 다문화 가족과 관계자 800여 명을 초청해 다문화 가족 페스티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화합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제5회 전남도 다문화 가족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일부는 다문화 가족의 지역 정착을 도와준 통번역사 등 11명이 김영록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2부는 문화예술 경연대회와 장기자랑으로 구성돼 다문화 가족과 그 자녀들이 참가해 각자의 장기를 펼쳤습니다.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소통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다문화 가족의 참가 열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지난 2020년 0.77%, 2021년 0.52%, 2022년 0.62%로 최근 3년 동안 법정 의무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남도 의회 교육위 최무경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도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법정 의무 비율 1%를 달성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시 소식입니다. 2023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지난 7일부터 3일간 이 맛에 살고 저 멋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제공해
약 30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로 순천 지역의 특산물을 재료로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 대표 음식을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사회와 동반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점과 소비 촉진을 도와 지역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목포해경 소식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서가 전남 영안군 송이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이던 세일링 요트 A호의 조난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승선원 5명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이번 달 낚시 중 해상에 고립된 낚시객 2명과 전복된 모터보트 비호의 승선원 구조, 진도군 선마을 응급환자 3명 이송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소식입니다. 지리적으로 최적의 교통입지를 갖춘 서남권 무안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개발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농식품 및 첨단 농산업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오는 2028년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신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계획했지만 사업 시행자 선정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유진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제환경운동가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세계생활체육연맹 바우만 총재 초청으로 오는 11월 3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자신이 보유한 얼음 위 맨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광양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승환은 세계 최초 일본 후지산 맨발 등반 성공, 영하 30도 한라산 맨발 등반 성공 등의 이력을 갖고 있으며 이번 얼음 위 맨발 퍼포먼스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2024년 신규 시책 및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갖고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역 경제 활력 증진 사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해양수산부에 2024년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청년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전망입니다. 신안군 인구수를 한참 웃돈 4만 5천여 명이 연휴 기간 동안 신안군 퍼플섬을 찾으며 군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은 퍼플섬을 찾는 모든 사람이 보라색 옷을 입고 무료 입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보라색을 사랑하는 사람과 전 세계인을 퍼플섬으로 초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을 주제로 사람들에게 쉼과 행복을 주고자 국화작품들을 선보이는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이달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평 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국향대전에는 한평군에서 개발한 국화 품종으로 만든 명품 국화 분재 작품 전시관이 마련됐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이 준비돼 새롭고 활력 있게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늦가기 학생들을 위한 성인 문해 교육을 제공하는 꿈보배 학교를 운영하며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에 해남군은 내년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력 인정 문해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과 과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주간 문화지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 순천입니다. 순천에서 16일까지 6일간 열린 남도영화제는 전남에서 열리는 첫 종합영화제였는데요. 남도영화제는 남도의 생태, 음식, 역사, 예술 등 남도의 모든 것을 영화화 엮은 로컬 영화제로 남도만의 다채로운 매력과 재미를 보여줬습니다. 관람객들은 실내 스크린 외에도 오천그린광장과 조례 호수공원 등 가을밤 정원에서 영화 한 편을 즐길 수 있는 건 남도영화제 매력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순천을 시작으로 남도의 매력을 알리고 영화인과 관람객 모두 만족하는 대한민국 대표 지역영화제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목포에 위치한 갓바위 미술관에서 흥미로운 전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장미호 작가의 사냥꾼 이야기 전시입니다.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제로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하게 얽힌 모순적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전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 열리며 현대 문명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진으로 가볼까요? 강진 아트홀에서 지난 9월 28일부터 강진 출신과 지역 미술작가 15명의 작품 약 130점이 걸린 내 고향 강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 관람객들은 주로 참여 작가들의 고향인 강진군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치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주 추천도서입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도서 이은주 작가의 돌봄의 온도입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와의 일상 속 숨기고 싶은 아주 사적인 일들과 감정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며 엄마의 애틋한 동행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에세이입니다. 독자들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면서 아직 돌봄에 개입하지 않는 세대에게 돌봄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노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돌봄 정책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이번 주에 지역 작가를 소개하는 문화 소식의 하이라이트, 문화가 소식입니다. 낡고 불편함을 미학으로 끌어내 도자기에 담았습니다. 생명의 작은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내로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은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 소재들에 주목하며 도자기의 삶의 가치를 담는 박미경 작가를 만나러 유제니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새 것은 아름답고 오래되고 낡은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통념을 깼습니다. 낡고 불편함을 미학으로 끌어냈습니다. 박미경 작가는 도자로 만든 작품은 군더더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사고를 깼습니다. 도자에 따개비를 올려 쓰레기로 오염되는 바닷가 한켠에 놓인 아우성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발달된 산업사회를 살아가며 우리가 지나치는 평범한 일상 속 소재들에 주목하며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져 작품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그 안에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작품을 통해 생명 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여수라는 지역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여수라는 공간에서 얻은 따개비를 작품의 소재로 삼아 세월과 환경에 변형되고 훼손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넉넉함을 보여줍니다. 제 작업은 따개비를 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활 쓰레기라든지 제가 바다 산책길을 늘 바다로 산책을 나가는데 거기에 떠내려오는 부유물들에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에 따개비를 도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따개비는 저희들 눈에 거의 띄진 않지만 생명의 살아있음, 숨쉼을 느끼시고 자연을 좀 더 가꾸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미미한 생명의 숨을 지나치지 않고 영감을 받아 산업화된 우리 사회에서 작은 생명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생명의 작은 숨소리에 주목해
작가 자신에게 전해지는 아릿한 아픔을 예술로 드러냅니다. 흙을 만지고 빚는 작업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낸다는 새로운 희망을 얻습니다. 주어진 삶에 더 충실하리라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인내와 정성으로 도자기를 만들며 일상 속의 작은 생명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드러내는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박미경 작가는 작품을 통해 흔히 보는 소소한 것,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인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관객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오염된 바닷가에서도 작은 생명 하나하나 결코 지나치지 않고 생명의 작은 숨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이를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것들을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안의 가치와 의미를 오늘도 도자기로 표현하며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불어넣어 줍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가을은 곳곳에서 운동회가 열리는 계절입니다. 이번 주 전남에서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7일간 이어진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향한 기대가 더욱 커져갑니다. 이상으로 10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